그날 밤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김지은은 자신의 연인 이민지가 다른 여자와 키스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 순간 지은의 세계가 무너지며 분노와 배신감이 그녀를 휘감았고 민지는 지은의 직장 상사에게 그들의 관계를 폭로해 지은의 경력을 파탄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 배신의 결과로 지은의 딸 하나가 민지를 덤마라고 부르며 신뢰하게 될 줄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지은은 집으로 돌아오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35살의 그녀는 변호사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지만 속으로는 항상 숨겨진 비밀을 안고 있었다. 그녀의 성정체성은 가족과 사회의 시선 때문에 억눌려 있었고 민지와의 만남은 그 억압된 감정을 해방시켜준 유일한 출구였다. 민지는 32살의 그래픽 디자이너로 자유롭고 매력적인 여성이었다. 그들은 대학 시절부터 친구로 지내다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지만 민지의 가족은 그녀의 정상적인 결혼을 강요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지은은 혼자서 중얼거렸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사무실로 출근하며 민지로부터 온 메시지를 확인했다. 미안해, 지은아. 하지만 우리 관계는 끝나야 해. 내 가족이 알면. 메시지는 그렇게 끊어져 있었다. 지은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민지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민지의 눈에는 죄책감이 스쳤지만 지은의 눈에는 배신만이 보였다. 너, 나를 버리려는 거야? 우리 관계를 이용해서 나를 망치려 해.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지은아. 나도 힘들어. 내 부모님은 나를 결혼시키려 해. 만약 우리 관계가 알려지면 나뿐만 아니라 너도 위험해질 거야. 하지만 지은은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민지가 이미 자신의 상사에게 익명으로 편지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것은 지은의 경력을 끝장낼 수 있는 치명적인 행동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딸 하나를 안아주었다. 10살의 하나는 순수한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았다. 엄마, 오늘 민지 이모랑 놀았어. 민지 이모가 나한테 이야기 읽어줬어. 지은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민지는 지은의 집 근처에 살았고 가끔 하나를 돌봐주곤 했다. 하지만 이제 그 신뢰가 독이 될 수 있었다. 지은은 하나에게 물었다. 민지 이모가 뭐라고 했어? 하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민지 이모가 엄마처럼 나를 사랑한다고 했어?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민지에 대한 사랑과 증오가 뒤엉켰다.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 속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지은의 부모님은 그녀가 이혼한 후에도 정상적인 삶을 강요했다. 그녀의 전남편과의 결혼은 사회적 압력 때문이었고 그 속에서 하나가 태어났다. 하지만 지은의 진짜 감정은 여성에게 향해 있었다. 민지와의 관계는 그 감정을 깨닫게 해준 것이었다. 다음 날, 지은은 민지를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민지의 집에서였다. 민지의 부모님이 집에 없다는 것을 알자 지은은 직설적으로 물었다. 너 정말 나를 파괴하려는 거야? 왜 상사에게 편지를 보내려 해? 민지는 놀라며 부정했다. 그건 오해야. 나는 그런 적 없어. 하지만 지은은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동료가 민지의 편지를 본 적이 있다고 했다. 대화는 점점 격렬해졌다. 민지는 울면서 말했다. 지은아, 나도 사랑해. 하지만 이 사회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 나의 가족이 나를 버릴 거야? 지은은 그 말을 듣고 더 화가 났다. 가족. 내 가족 때문에 나를 희생시키려 해? 나도 가족이 있어? 하나가 있어. 민지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내면에서도 갈등이 일었다. 민지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썼다. 동성애를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은과의 사랑은 진짜였다.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그 주말 지은의 부모님이 방문했다. 그들은 지은의 삶을 비판했다.
너 아직도 혼자야? 하나를 위해 새 아빠를 찾아야지. 지은은 속으로 웃었다. 그녀의 진짜 사랑은 남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사회의 정형화된 규범이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다. 부모님은 민지를 언급했다. 그 민지라는 친구, 좋은 사람 같아. 하나도 좋아하네. 지은은 충격을 받았다. 부모님조차 민지를 신뢰하고 있었다. 지은은 하나와 함께 공원으로 나갔다. 하나가 민지 이모를 언급할 때마다 지은의 마음이 아팠다. 엄마, 민지 이모가 나한테 엄마처럼 해줘. 하나의 말은 지은에게 칼이 되었다. 그녀는 민지가 하나를 이용해 자신을 조종하려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민지는 진심으로 하나를 아꼈다. 그녀의 배신은 자신의 약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저녁 식사 중 지은의 전화가 울렸다. 민지였다. 지은아, 만나자. 할 말이 있어. 지은은 망설였지만 만나기로 했다. 그 만남에서 민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나 부모님께 말했어. 우리 관계를. 지은은 믿을 수 없었다. 뭐? 왜?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너를 사랑하니까? 하지만 부모님은 나를 쫓아냈어. 그 순간 지은의 분노가 녹아내렸다. 민지의 희생이 보였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민지의 부모님이 지은의 직장에 연락해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지은의 경력이 위태로워졌다. 그녀는 민지를 원망했다. 내가 나를 파괴한 거야. 민지는 미안해하며 말했다. 미안해. 하지만 나 혼자 감당할게.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사랑과 배신 사이에서 그녀의 선택은 무엇일까? 하나가 아프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지은은 혼자였다. 민지가 나타났다. 하나를 돌볼게. 지은은 거부했지만 하나가 민지를 부르며 울었다. 민지 엄마. 그 말에 지은의 심장이 무너졌다. 민지가 하나를 안아주며 위로했다. 지은은 그 장면을 보며 자신의 감정을 직면해야 했다. 사회적 압력이 점점 커졌다. 지은의 동료들이 그녀를 이상하게 보았다. 소문이 퍼졌다. 김 변호사, 여자랑 사귄 데. 지은은 고립되었다. 가족의 압력도 심해졌다. 부모님은 하나를 위해 포기해라고 말했다. 지은은 밤마다 울었다. 그녀의 내면에서 도덕적 갈등이 일었다. 사랑은 죄인가? 사회의 시선이 그녀를 짓눌렀다. 민지는 지은을 도우려 애썼다. 그녀는 자신의 직장을 그만두고 하나를 돌보았다. 하지만 지은은 믿을 수 없었다. 너 왜 이렇게 해? 나를 망치려 한 거 아니야? 민지는 대답했다. 아니야. 나도 피해자야. 우리 둘 다.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다. 과거의 추억이 떠올랐다. 대학 시절, 첫 키스, 함께한 여행.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엉켜 있었다. 하나의 상태가 악화되었다. 지은은 병원에서 민지와 마주쳤다. 하나가 너를 찾고 있어. 민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나 하나를 사랑해. 너처럼. 지은은 그 말을 듣고 흔들렸다. 배신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사회의 정형화된 틀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금기였다. 하나의 병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지은의 삶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병원 퇴원 후 민지는 매일 지은의 집을 방문해 하나를 돌보았다. 지은은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하나가 민지를 전마라고 부르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약해졌다. 민지 엄마, 이야기 읽어줘. 하나의 목소리가 집안을 채웠다. 지은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감정을 억눌렀다. 그녀는 여전히 민지의 배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직장에서의 압력은 점점 커졌다. 상사가 지은을 불러 물었다. 소문이 사실이야? 내 성향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불편해할 수 있어. 지은은 부정했다.
그건 오해야요. 하지만 속으로는 공포가 밀려왔다. 그녀의 경력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힘들어. 부모님은 냉정했다. 너의 선택 때문이야. 정상적으로 살아. 민지는 지은을 만나려 애썼다. 지은아, 나랑 이야기하자. 그들은 공원 벤치에 앉았다. 민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나의 가족은 나를 버렸어. 하지만 너와 하나가 있으니까 버틸 수 있어. 지은은 냉소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민지는 울었다. 미안해. 나도 잘못했어. 하지만 사랑은 변하지 않아. 그들의 대화는 감정의 소용돌이였다. 지은의 내면에서 사랑과 증오가 충돌했다. 하나가 학교에서 돌아오며 말했다. 친구들이 물어봤어. 민지 이모가 왜 우리 집에 자주 와? 지은은 당황했다. 그녀는 하나에게 설명할 수 없었다. 사회의 시선이 아이에게까지 미칠까 두려웠다. 그날 밤, 지은은 민지에게 말했다. 그만 와. 이 하나에게 혼란을 주지 마. 민지는 상처받은 눈으로 대답했다. 하나가 나를 필요로 해. 너도 알잖아. 다음 날, 지은의 부모님이 갑자기 방문했다. 그들은 민지를 보고 놀랐다. 민지 씨, 여기서 뭐해? 민지는 인사했다. 하나를 돌보고 있어요. 부모님은 지은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저 여자랑 무슨 관계야? 소문 들었어. 지은은 침묵했다. 부모님은 화를 냈다. 하나를 생각해. 내 선택이 아이를 망칠 거야. 이 지은의 마음이 찢어졌다. 가족의 압력이 그녀를 짓눌렀다. 민지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혼자 울었다. 그녀의 내면 갈등이 깊어졌다. 부모님의 버림받음,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 그리고 지은에 대한 사랑. 그녀는 선택해야 했다. 나 포기할 수 없어. 민지는 지은에게 편지를 썼다. 지은아, 나를 용서해. 우리 함께 싸우자. 하지만 지은은 그 편지를 찢어버렸다. 직장에서의 상황이 악화되었다. 클라이언트가 지은을 피했다. 내 사생활 때문에 불편해. 지은은 상사에게 항의했다. 이건 차별이에요. 상사는 어깨를 으쓱했다. 사회가 그래. 지은은 좌절했다. 그녀의 도덕적 딜레마가 커졌다. 사랑을 포기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까? 아니면 싸울까? 하나가 아프다고 연락이 왔다. 학교에서 쓰러졌다. 지은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민지가 이미 그곳에 있었다. 하나, 괜찮아. 하나는 민지의 손을 잡았다. 민지 엄마, 무서워. 지은은 그 장면을 보며 질투와 감사함을 느꼈다. 민지가 하나를 위로하는 모습은 진심이었다. 퇴원 후, 지은은 민지와 대화를 나눴다. 왜 하나를 이렇게 아껴? 민지는 대답했다. 하나가 나의 가족이야. 너처럼. 지은의 벽이 조금 무너졌다. 하지만 아직 배신의 상처가 남아 있었다. 사회의 압력이 그들을 분리하려 했다. 지은의 친구들이 모였다. 그들은 지은을 지지했다.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지은은 두려웠다. 사회가 용납하지 않아. 친구 하나가 말했다. 변화는 우리부터 시작해. 지은은 그 말을 곱씹었다. 그녀의 내면에서 식성이 일어났다. 민지의 부모님이 민지를 찾아왔다. 그들은 화를 냈다.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해? 가족의 명예를 더럽히지 마. 민지는 대항했다. 엄마, 아빠. 나의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부모님은 떠났다. 민지는 무너졌다. 그녀는 지은에게 전화했다. 나 이제 혼자야. 지은은 민지를 찾아갔다. 그들은 서로를 안았다. 미안해, 민지야. 지은의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이 화해의 시작이었다. 고통스러운 여정의 시작. 하나가 그들을 보며 웃었다. 엄마들, 함께 있어. 지은과 민지는 서로를 보았다. 그들의 관계가 재정이 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앞에는 더 많은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회적 논란이 일어났다. 지은의 직장에서 그녀를 해고하려 했다. 이미지가 안 좋아 지은은 싸우기로 결심했다. 이건 부당해요. 그녀는 변호사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 민지는 지은을 도왔다. 그녀는 증언을 준비했다. 우리 관계는 사랑이에요. 하지만 사회의 정형화된 관념이 그들을 공격했다. 미디어에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쏟아졌다. 지은의 부모님이 다시 방문했다. 그들은 충격받았다. 너, 정말이야. 지은은 고백했다. 네, 엄마. 나 여자를 사랑해요. 부모님은 화를 냈다. 하나를 데려갈게. 지은은 막았다. 하나의 행복을 생각하세요. 하나가 부모님에게 말했다. 할머니, 민지 엄마 좋아해요. 부모님은 흔들렸다. 가족 내 갈등이 깊어졌다. 민지와 지은은 함께 대응했다. 그들의 사랑이 시험받고 있었다. 배신의 상처가 치유되며 새로운 유대가 생겼다. 해고 위기가 다가오면서 지은은 법적 대응을 준비했다. 그녀는 동료 변호사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건 성소수자 차별이에요. 동료들은 지지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지은의 내면에서 도덕적 갈등이 계속되었다. 내 선택이 하나에게 상처를 줄까? 민지는 자신의 삶을 재정비했다. 그녀는 프리랜서로 일하며 지은을 지원했다. 나, 너를 위해 싸울게. 지은은 감동받았다. 배신의 기억이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 어떻게 될까? 민지는 대답했다. 함께라면 괜찮아. 하나의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다. 선생님이 지은을 불렀다. 하나의 가정 환경 때문에 친구들이 따돌려요. 지은은 충격받았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은 난처해했다. 소문이 두 엄마에 대해 지은은 분노했다. 사회의 정형화된 규범이 아이에게까지 미쳤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하나를 안았다. 하나야, 괜찮아. 하나는 울었다. 친구들이 이상하다고 해 지은의 심장이 아팠다. 그녀는 민지에게 말했다. 이게 우리의 대가야. 민지는 결의에 찬 눈으로 대답했다. 포기하지 마. 하나를 위해 싸우자. 지은의 부모님이 하나를 데리러 왔다. 우리 집으로 데려갈게. 지은은 저항했다. 안 돼요. 하나는 나랑 살아야 해. 부모님은 내 생활이 아이를 망쳐라고 말했다. 가족 내 대립이 절정에 달했다.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엄마, 제발 이해해주세요. 민지가 개입했다. 그녀는 부모님에게 말했다. 저도 하나를 사랑해요. 우리 가족이에요. 부모님은 놀랐다. 너 같은 사람이. 민지는 대항했다. 사랑은 성별이 아니에요. 그 대화는 감정적이었다. 부모님의 마음이 조금 움직였다. 사회적 압력이 커지며 지은은 미디어 인터뷰를 받았다. 성소수자 권리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지은은 용기를 내 말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그 인터뷰가 방송되며 논란이 일어났다. 지지자와 반대자가 나뉘었다. 민지의 과거가 드러났다. 그녀의 전 연인이 나타나 배신의 진실을 말했다. 민지가 나를 버렸어. 가족 때문에. 지은은 충격받았다. 너, 나한테도 그랬어. 민지는 고백했다. 미안해. 약했어. 그들의 관계가 다시 시험받았다. 하나가 민지를 선택했다. 민지 엄마랑 살고 싶어. 지은은 상처받았다. 왜? 하나는 민지 엄마가 나를 지켜줘라고 말했다. 지은의 질투가 일어났다. 그녀는 민지와 대면했다. 너, 하나를 빼앗으려 해? 민지는 부정했다. 아니야. 우리 셋이 가족이야. 지은은 고민했다. 그녀의 내면에서 식성이 일어났다. 배신을 용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까? 직장의 해고가 결정되었다. 지은은 항소했다.
이건 부당해요. 법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사랑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 돼요. 재판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민지는 지은을 지지하며 증언했다. 우리 사랑은 진짜예요. 법정에서 그들의 손이 잡혔다. 사회의 시선이 그들을 주목했다. 부모님의 태도가 변했다. 그들은 하나를 보며 말했다. 아이의 행복이 중요해. 지은은 감격했다. 가족의 화해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반대자들의 공격이 이어졌다. 온라인에서 혐오 댓글이 쏟아졌다. 지은과 민지는 두려웠다. 우리 버틸 수 있을까? 하나가 그들을 안아주었다. 엄마들, 사랑해. 그 말에 힘을 얻었다. 그들의 여정이 계속되었다. 법정 승소 후 지은의 삶은 안정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새로운 사무실을 열었다. 성소수자 권리 전문 클라이언트가 몰려들었다. 지은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왔다. 너희도 싸워. 그녀의 내면에서 자부심이 생겼다. 민지는 지은과 함께 살기로 했다. 우리 가족이야. 하나는 기뻐했다. 이제 두 엄마가 있어. 하지만 사회의 잔재가 남아 있었다. 이웃들의 시선, 친구들의 속삭임. 지은의 부모님이 방문했다. 그들은 민지를 받아들였다. 미안해, 지은아. 우리가 잘못했어. 화해의 순간이었다. 가족의 유대가 강해졌다. 하지만 민지의 과거가 다시 등장했다. 저적전 연인이 복수하려 했다. 민지가 나를 배신했어. 소문이 퍼졌다. 지은은 민지를 의심했다. 또 배신할 거야. 민지는 울며 말했다. 아니야. 이제 달라. 그들의 관계가 흔들렸다. 지은은 혼자 고민했다. 사랑의 대가는 뭐지? 그녀는 하나를 보며 결심했다. 하나를 위해 버틴다. 사회적 운동에 참여했다. 지은과 민지는 퀴어 퍼레이드에 나갔다. 우리 권리를 주장해. 사람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하지만 반대 시위도 있었다. 돌이 날아왔다. 민지가 다쳤다. 병원에서 지은은 민지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너를 믿을게. 민지는 웃었다. 함께라면 괜찮아. 그들의 사랑이 깊어졌다. 하나의 학교 생활이 안정되었다. 선생님이 말했다. 하나가 밝아졌어요. 지은은 뿌듯했다. 아이의 행복이 최우선이었다. 민지의 부모님이 연락했다. 미안해, 민지야. 화해의 신호였다. 민지는 기뻐했다. 엄마, 아빠. 감사해요. 지은과 민지는 결혼식을 올렸다. 비공식적이지만 친구들과 가족이 모였다. 영원히 함께 서약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미디어에서 부정적인 보도가 나왔다. 동성 커플의 아이 교육 문제. 지은은 대응했다. 우리 가족은 행복해요. 하나가 성장하며 물었다. 엄마들, 왜 사람들이 싫어해? 지은은 설명했다. 세상이 변하고 있어? 우리처럼. 민지의 배신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었다. 지은은 말했다. 너를 용서해.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그들의 삶이 안정되며 새로운 도전이 왔다. 지은의 사무실이 성공했다. 민지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다. 하나는 행복하게 자랐다.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다. 법이 개정되었다. 동성 결혼 인정. 지은과 민지는 기뻐했다. 우리 싸움의 결과야. 시간이 흘러 하나가 15살이 되었다. 그녀는 지은과 민지를 보며 말했다. 엄마들, 고마워. 나 행복해.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배신에서 시작된 관계가 이제 강한 유대로 변했다. 민지는 지은에게 말했다. 나, 너를 파괴하려 했던 게 후회돼. 지은은 웃었다. 그 덕에 우리는 강해졌어.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이겼다. 사회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변화의 물결이 일었다.
지은의 사무실은 더 많은 사람을 도왔다. 너희의 이야기를 들어줄게. 하나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고민했다. 나도 여자를 좋아할까? 지은은 조언했다. 내 마음을 따라 이민지는 덧붙였다. 우리가 지켜줄게. 가족의 저녁 식사에서 웃음이 넘쳤다. 부모님들도 함께했다. 이제 이해해 화해의 완성이었다. 민지와 지은은 여행을 갔다. 우리만의 시간 바다를 보며 그들은 과거를 회상했다. 배신의 아픔이 우리를 만들었어. 하나가 집에서 기다렸다. 엄마들, 빨리 와. 그녀의 신뢰가 모든 것을 증명했다.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생각해본다. 배신이 결국 구원이 될 수 있는가?